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뚝딱뚝딱 만들어드리는 뚝딱 경제 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K-뷰티 사업 관련해서 기업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 집에서 주로 쓰시는 뭐 미용기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용기기 중에 부스터 프로라는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해 보시거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이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APR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회사의 실적을 보았을 때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 좀 아주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매년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장품 시장이 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뭐 단순히 뭐 크림, 에센스, 뭐 스킨 로션 이렇게 바르시는 좀 이게 지났다고들 합니다. 이게 저는 뭐 미용기기를 아직 이용하지는 않지만요. 요즘은 집에서 직접 고주파 기기를 돌리고 그리고 초음파 기기로 리프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치, 이제 뷰티 산업이 이제 화학에서 이제 하드웨어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피부과에서 수십만 원씩 내고 받던 시술을 이제 집안 거실에서 혹은 소파에서 이제 즐기는 홈 뷰티 시장이 활짝 열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놀랍게도 한국 기업인 APR이 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APR을 간략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PR은 2014년 설립된 비교적 젊은 회사이고요. 사명에서부터 야망이 좀 보이는데요. Advance People Real Life, 즉 고객의 삶을 개선한다는 뜻이죠.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장 영리한 선택은 길을 다르게 잡았다는 점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거대 기업들이 화장품 성분과 브랜드 스토리에 매달릴 때 APR은 과감하게 이 미용기기 디바이스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뀌어 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회사는 이제 작은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 하나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APR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핵심은 당연히 메디큐브이고요. 향수 브랜드 포멘트, 건강기능식품 글램디바이오, 거기에 스트릿 패션 브랜드인 NDY와 즉석사진 부스 포토그레이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그냥 라이프 스타일 기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죠. 그래서 2030 세대의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는 제품들이 많고, 솔직히 사업 확장 속도가 조금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APR은 창립 이후 11년 연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했습니다.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영업이익인데요. 전통 화장품 대장주들을 추월했다는 점이 뚜렷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후발주자가 선배들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매출 성장이 아니라 한국 뷰티 산업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 APR 회사는 성장하게 될 걸까요? 첫 번째 비결은 D2C, 이제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입니다. 자사몰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방식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유통 마진이 사라지니 이익이 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데이터가 회사에 그대로 쌓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사는지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로 다음 제품을 기획을 하고 광고를 돌리니 적중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APR의 진짜 자산은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결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메디큐브 AGR 디바이스인데요. 이게 단독으로도 잘 팔리는 제품이지만 메디큐브 화장품과 함께 써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기기를 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용 앰플과 세럼을 계속 사야 한다는 겁니다. 면도기랑 면도날 같은 이런 하나의 파켓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뭐 프린터나 잉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락인 구조를 뷰티에 정복한 게 정말 영리하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가 얼마나 팔렸느냐,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누적 600만 대를 넘었습니다. 600만 대는 이제 특히 이제 부스터 프로 같은 다기능 기기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울트라 튠이라는 신제품을 냈는데 이게 이제 병의원에서 쓰는 전문 고주파 기술을 가정용으로 옮긴 제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갈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화장품 회사들은 OEM, 그러니까 외주로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 APR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고 가산동에 APR 팩토리를 세워서 기획부터 생산까지 다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품질 관리가 빡빡해지고 원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외주를 쓰면 빠르게 출시는 가능하지만 마진과 품질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이제 APR은 이 어려운 길을 택했고 그 결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수요가 폭발하니 이제 가산동만으로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평택의 제2 캠퍼스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12개 생산 라인에 자동화 물류센터까지 갖추게 되었고요. 이 시설로 2025년부터 연간 800만 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캡하면은 글로벌 주문이 밀려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업에서 캐파 확보는 곧 미래 매출 보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좀 약간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커지니까 이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정비 비중이 전년 대비 약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무리하게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마구잡이로 팔면 매출은 늘어도 마진이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APR은 그걸 안 하고도 잘 팔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1조 5,273억 원, 전년 대비 111%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3,654억 원, 무려 198% 증가, 영업이익률 24%. 와, 솔직히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저는 IT 기업 실적인 줄 알았습니다. 화장품 이제 업계에서 영업이익률 24%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제 완벽한 성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의 진짜 엔진은 이제 해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 해외 매출이 1조 2,258억 원, 전체의 80%입니다. 한국 기업인데 매출의 80%가 해외라니 사실상 글로벌 기업이죠, 여러분들. 핵심 브랜드 메디큐브 하나만으로 1조 4천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 K뷰티 브랜드 중 단연 톱 티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해외 중에서도 이제 주요 타겟은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아마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K뷰티 부분 1위부터 3위를 휩쓸었고요. 틱톡 샵에서는 바이럴이 터져서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요즘 미국 2030 여성들 사이에서 메디큐브는 거의 필수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 최대 뷰티 유통망이 울타 뷰티 매장 입점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양쪽에서 동시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Q10 재팬 같은 이제 이커머스 행사를 휩쓸면서
매출이 거의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진입 중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실리콘2 같은 이제 K-뷰티 전문 유통사를 통해 중동까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동 솔직히 안 가는 데가 없네요, 여러분. 예,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과를 이제 세계가 알아봤네요. 예, 2026년 미국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대 기업 APR이 그 안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거장 부분의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저도 좀 굉장히 놀랐는데요. 화장품 회사가 엔비디아랑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제 APR이 단순한 뷰티 회사가 아니라 이제 테크 기업으로 이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주주 환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이제 수백억 원씩 사서 그냥 소각해 버려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니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연 2회 배당까지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APR은 이 점에서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APR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사업 EBD 즉 병의원에 쓰이는 전문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홈 뷰티에서 쌓은 초음파 그리고 고주파 기술을 의료급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만 통과하면 B2B 매출이 또 새로 열리게 되는 거고, 가정용에서 이제 의료용으로 가는 그런 길로 도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미용업계에서 가장 핫한 PDR의 성분 사업입니다. 연어 DNA에서 추출한 피부 재생 성분인데 시술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평택 제3캠퍼스를 통해 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화장품 원료 사업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미용 주사제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26년 가이던스도 공격적입니다. 매출 2조 1천억 원, 영업이익률 25%, 매출 40% 상장을 또 하겠다는 그런 목표인데요. 보통 회사가 1조를 넘으면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가 되는데 APR은 오히려 가속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라는 삼각축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PR은 더 이상 이제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메틱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의료기기를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끊임없는 R&D 투자로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지금 현저히 벌리고 있고요. 그리고 K-뷰티의 다음 챕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APR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전을 그리는 회사는 많지만 그걸 이제 11년이라는 연속된 숫자로 증명해내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뷰티 시장은 트렌드가 좀 빠르고 많이 바뀌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도 좀 많이 치열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굉장히 매섭고, 그래서 앞으로의 관점 포인트는 이 APR이 이 성장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K-뷰티테크의 새로운 거장 이제 APR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딱 경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